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오늘은 공대생이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도 공대생이 연애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걸 해결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사실 공대생이 처한 환경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궁금하시다 하시니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대학생, 그러니까 공대 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공대가 아닌 대학생 학생들, 그러니까 여학생들한테 계속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물어보고 이제 공통적으로 공대생과 사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좀 요약하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공대생들과 대화가 안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공대생들이 배려심이 별로 없다 라는 것. 왜 그러냐면 이제 공대에 오신 분들이 보통 남중, 남고, 공대 이런 태클을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좀 약간 의외였는데 공대생 남자, 그러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공대생 남자들에 대한 뭐랄까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분위기, 의견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공대 여자들끼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외부에 있는 다른 과의 여자 학생들이 생각하는 약간 이제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대 여자가 없어서 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제 그래도 연애 경험 좀 있고 결혼도 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대화가 안 되는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공대생으로서 성공을 하는 공대생들의 사고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다르단 말이에요. 공대생들은 공학적 사고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화 자체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냥 일반적인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대화의 수준과 공대생이 생각하는 대화의 수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대생들은 어쨌든 문제 해결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공대생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원하는 건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공대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애를 공부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연애는 경험이에요.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화하는 걸 해결해야 되냐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부류에 관계없이 뭐 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친척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또래의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고 이런 걸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피드백을 듣고 본인이 고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대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절대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학습을 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싫다고 하니까 싫은가 보다라고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AI처럼. 그렇게 해서 대화의 스킬을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죠.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패션 감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대생들의 패션이 너무 평범하고 단조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분들 대학생 때 만나면 계속 이제 옷을 좀 골라달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면서 옷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 거 사면서 걔 것도 한두 개 사주고, 그 다음 같이 밥 먹고, 고맙다고 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계속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대생들 중에 연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애들은 보통 누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나들한테 계속 얻어 터지면서 자라면서 그 누나들의 여자들의 대화의 방식을 주입받은 거지. 그런 학생들이 연애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두 번째, 배려심을 키우기. 이거는 이것도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별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 중에 뭐 이런 거 좋았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야.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제가 연애할 때 썼던 방법은 무조건 다 너가 맞다.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예스만 한다라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공대생의 마인드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을 그냥 들어주고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돼요. 계속. 그 다음에 뭐 누군가를 같이 욕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거는 이해하는 척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머릿속에 탑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자가 아파요. 그러면 공대생들은 어떻게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봤니? 뭐 무슨 병이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자분이 아파 그러면 괜찮아. 뭐 약은 먹었어. 이것도 사실 약간 공대생적이죠. 많이 힘들겠다.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건데 공대생들은 그게 아닌 거잖아. 병원 가봤냐? 약은 먹었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래서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똑같이 계속 여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다. 미안해요. 제가 말하면서. 일반적인 인식이 안 좋은 거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여자가 없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공대생들이 연애를 못하는 게 공대에 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자가 없는 것도 맞지만 여자랑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학습치가 부족한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여자를 잘 모르고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려면 여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 무슨 게임 길드범 이런 거 가라는 뜻이 아니고 흔히 말하면 이제 여자 만나면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 하긴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자가 많이 있는 집단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봉사 같은 거 하는 곳 그런 데 가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슨 동아리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여자분들에 대한 학습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처음에 힘드지만 이렇게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 왜 공대생이지만 계속 연애를 했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계속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초도 아니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계속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여자분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연애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시간을 연애하려면 많은 시간을 여자분들과 보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을라나? 참 어렵네요. 이거 제가 생각하면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는 절대로 온라인에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
여자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날 때 내가 이 애랑 연애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얘랑 이야기하면서 여자 사람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나야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얘랑 사귀고 싶어라는 마음을 내비치는 순간 그 사람은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치가 쌓일 때까지, 학습이 될 때까지는 그런 마인드, 생각을 내비치지 말고 계속 학습치를 쌓아가고,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학습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참 어렵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참 말도 안 된다 싶기도 하고,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공대생들이 연애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대생들의 그 대학생 때 공대생들 연애하는 게 왜 쉽지 않냐면 경쟁자들이 너무 짱짱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 있는 남자 학생, 그다음 뭐 인문학에 있는 남자 학생, 뭐 이런 체육학과에 있는 남자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면 공대 남자랑 비교했을 때 공대 남자는 너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뒤집히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이제 30살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대 출신 남자들의 선호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는 30 넘어서 그냥 연애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차라리 속이 편할 수는 있고 마음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제가 30대 되면 왜 공대 남자들의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안녕.